지금부터 솔직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동료나 가족이 작은 부탁을 하면 속으로 짜증부터 올라온다. 분명 내가 좋아했던 일인데 요즘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쉬고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과 죄책감이 계속 든다. 주말 내내 쉬어도 월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피곤하다. 가끔은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디로도 도망가 버리고 싶다. 그렇다가 많다면 번아웃을 경험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에도 사실 유형이 있어요. 에너지가 방전된 번아웃, 사람에게 냉소적으로 변한 번아웃, 불안해서 멈추지 못하는 번아웃 등 고정 댓글에 5유형 테스트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피로, 스트레스, 우울증, 번아웃을 헷갈려 하십니다. 우선 피로는 몸이 보내는 얌전한 신호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른 상태와 비슷하죠. 몸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주말에 먹고 놀고 푹 쉬고 나면 다시 100% 충전돼서 돌아옵니다. 스트레스는 에너지가 바닥난 게 아니라 생각이 팽팽 돌고 마음은 조급하고 당장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상태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화르륵 불을 붙이는 상태죠. 번아웃은 다릅니다. 너무 오래 타버려서 더 이상 태울 장작조차 남지 않은 잿더미죠. 스트레스가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긴장 상태라면 번아웃은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번아웃이 온 사람에게 야, 좀만 더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응원을 건네는 건 과학적으로도 그리 좋은 처방은 아닙니다. 우울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번아웃은 보통 회사, 가게, 창작, 육아 등 특정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히는 거죠. 하지만 번아웃을 해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은 일터를 넘어 내 삶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처음엔 출근할 때만 숨이 막혔는데 이젠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친구를 만나도 전혀 즐겁지가 않죠. 세상에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무가치감이나 극단적 충동이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번아웃이 아니라 우울증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를 찾아 도움받으세요. 다시 번아웃으로 돌아와 볼까요?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새까맣게 타버리게 되는 걸까요? 번아웃이라는 단어, 사실 70년대까지는 학문적 개념조차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렉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죠. 메슬렉은 다음 6가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량입니다. 단순히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건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감각이죠. 회의를 끝내는데 다음 회의가 잡혀있고 그 모든 회의에 회의록도 써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정 요청이 날아오고 퇴근 직전에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죠. 이 끝이 없다는 감각이 사람의 진을 다 빼놓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감의 상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힘든 일들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무력감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멘탈도 쉽게 무너지죠. 일정도 방식도 목표도 다 상부에서 정해버리지만 그 일이 잘못됐을 때의 책임은 철저하게 내가 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상의 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뜻하진 않아요. 인정, 존중, 수고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도 우리들의 뇌가 간절히 원하는 필수 보상들이죠. 뼈를 갈아 야근했는데 회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월급은 수년째 제자리인데 업무량과 책임만 불어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름만 팀이지 사실상 각자 도생해야 하는 전쟁터.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인사평가에 약점이 될까봐 가면을 써야 하는 상황. 바로 이런 고립감이 번아웃의 아주 훌륭한 땔감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공정입니다. 농땡이 피우는 사람은 편하게 월급을 받는데 일 잘하는 사람에게만 일이 몰립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나에게는 오히려 추가 업무라는 가혹한 벌칙이 주어지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치명적인 번아웃을 부르는 가치 충돌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굳게 믿는 가치와 내가 매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양심에 걸리는 과장 광고 문구를 매일 써야 하는 마케터, 위에서 시키는 대로 불합리한 공지만 전달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작했는데 알고리즘이 원하는 것만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 심리학에선 이 6가지 원리를 직무요구 자원 모델로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의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요구가 있죠. 마감, 시간, 책임감, 감정노동, 불확실성, 누군가의 컴플레인, 성과 압박, 계속 울리는 알림, 끝나지 않은 수정 요청, 이런 것들을 요구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그 요구를 견디게 해주는 자원도 있죠. 자율성, 충분한 휴식, 동료들의 지지, 공정한 보상, 예측 가능한 일정,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요구는 하늘을 찌르는데 자원이 텅 비어있으면 번아웃이 터집니다.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는 배에서 더 열심히 노를 져보자, 이렇게 파이팅해도 결국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서는 우선 노젓기를 멈추고 구멍부터 막아야 하죠. 구멍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소해야 할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멘탈이 강하면 번아웃이 안 온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가장 강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버티고 버티다 터져버립니다. 두 번째 오해, 며칠 푹 쉬면 나아지겠지. 단순한 피로는 쉬면 낫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며칠 휴가로 해결되지 않아요. 불타는 집에서 잠깐 나가 숨을 고른 뒤 다시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니까요. 세 번째 오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번아웃 안 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좋아하는 일일수록 가장 위험하죠. 너무 좋아하니까 힘들어도 꼭 참고 스스로를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듯 일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그럼 이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1단계 응급처치입니다. 오늘 할 일을 종이에 딱 3개만 적으세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하면 좋은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진짜로 가차없이 버리세요. 할 일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겐 또 하나의 위협 신호가 되니까요.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제가 A와 B를 처리 중인데 C까지 하려면 하나는 미뤄야 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할까요? 하루 딱 5분이라도 감각으로 복귀하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손을 씻을 때 차가운 물의 온도를 멍하니 느껴보세요. 끝없이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뇌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데려오세요.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알림을 꺼두세요. 소리내어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2단계 응급처치 후 회복 루틴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했던 날 혹은 피곤한 저녁 시간에는 퇴사, 이별, 폐업 같은 큰 결정을 절대 내리지 마세요. 내일의 걱정이 밀려온다면 종이에 적고 서랍에 닫아버리세요. 이 걱정은 내일 오전에 마저 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번아웃 상태에서 갑자기 헬스장 1년치를 끊고 새벽 기상과 운동 루틴을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다른 거대한 숙제가 됩니다. 대신 햇빛 보며 5분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만난다면 충고하고 해결책만 제시하려는 사람은 우선 피하세요. 3단계 시스템 조정입니다. 나를 소진시킨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쉬고 돌아와도 금세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 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안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일, 내 역할이 아닌데 더 맡고 있던 일, 이런 것들을 찾아내보세요. 번아웃 회복은 더 잘하는 과정이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이니까요.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는 퇴근 시간이라는 게 딱히 없죠. 내가 고객센터고 내가 마케터고 내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일이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그래서 번아웃을 극복하려면 일과 나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잎을 다 떨군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죽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겨울 내내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그의 가장 큰 꽃이 피었습니다. 자연은 1년 365일 내내 여름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가을엔 미련 없이 잎을 떨구고 겨울엔 깊은 침묵 속에서 쉬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달리는 사람보다 무너지기 전에 용기 있게 멈춰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은 당장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소진되는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불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메슬렉 번아웃 척도와 뇌과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재구성한 번아웃 5유형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전형, 냉소형, 불신형, 불안형, 압박형 중 어떤 상태인지 자세한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맞춰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써보며 정리할 수 있는 7일 회복 워크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